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탐구 구연고 통합과학 담당 박정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 출제 분석을 하고 이제 기출을 비교를 좀 한 다음에 저희 수업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좀 비슷했는지 이런 걸 좀 분석을 하고 이제 2학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름방학 때는 어느 파트를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객관식이랑 서논수령이 같이 나왔고요. 객관식은 24문항 83점, 그리고 서논수령은 4문항 17점으로 총 합 100점이었습니다. 근데 서논수령이라고 했을 때 그 단답형이라고 뭐 A, B, C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 고의도, 중의도, 저의도, 뭐 단어, 키워드 쓰는 게 10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 뭐 원인을 서술하시오 해서 문장으로 쓰는 게 7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중간고사보다 많이 높아져서 지금 이제 설명회를 들으시는 부모님도 아, 얘가 이렇게 과학을 못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때는 뭐 그래 처음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말고사 때 딱 점수가 좀 떨어져서 조금 더 헉 하셨던 학부모님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어렵긴 어려웠다. 그래서 100점은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난이도 분석, 출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이번에는 전체 주관식이 나오는 파트였는데요. 구연고는 물화생지 중에 한 과목이 전체 서술형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구에서 객관식도 같이 나왔다는 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물리에서 확실히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이 파트 그냥 넘어갔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교재나 우리가 비상출판사를 쓰기 때문에 비상교육 문제집을 푸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지난 21년 기출이었고요. 이게 올해 방금 따끈따끈한 시험 문제를 제가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은 양식으로 나온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 때 기출을 다 풀면서 연습을 여러 번 시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형이 익숙했던 친구들은 큰 무리 없이 시험을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논수령도 비슷하게 나온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수업 시간 때 학교 프린트, 학교 부교재를 직접 손으로 답을 써서 학생들한테 인쇄를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필기를 놓쳤더라도 혹은 앞반 선생님, 뒷반 선생님 필기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취합, 정리해서 이렇게 그림을 직접 예를 들어 그려줬고요. 그 문제가 그대로 서술형에 나왔습니다. 이 친구 아주 잘했죠. 맞았어. 제가 그려준 대로 이렇게 이 그래프를 그렸어야 되는 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거 안 들었으면 못 그렸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학교 프린트에 이제 수록된 문제들도 있는데 제가 문제들도 다 첨삭을 해줍니다. 그래서 왜 틀린 건 왜 틀렸는지 이제 표시까지 해서 이런 것도 다 손글씨로 필기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험에도 똑같이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구연고 자체 교재를 쓰는데 이제 구연고에서 잘 나올 만한 문제들, 출판사 관련된 문제들을 좀 편집해서 이렇게 주면 이런 그림들이 시험에도 직접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ABC 지금 문제 형태가 똑같은데 여기도 ABC 똑같은 단어들로 그대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연습하면서 학교 부교재 연습하고 구연고 맞춤 교재 연습하면 이제 시험에서 낯설진 않다. 적어도 비슷한 게 계속 나온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권을 문제집을 풀리는데요. 사설 문제집 중에 O2를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O2는 왜 사오라고 하냐면 같은 비상교육 출판사고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도 이 문제집 출판사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볼 거고요. 그래서 문제도 지금 그림 완전 똑같이 나온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 뭐 개념 설명도 하지만 문제풀이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이런 양질의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연습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전날에 서술형 항상 테스트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중간고사 때는 생명과학 서술형 연습을 쭉 했고 그 문제들이 대부분 적중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림은 살짝 달랐지만 이 지구과학 제가 예상하는 문제를 줬고 그게 1번, 2번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학생들이 이 부분도 큰 무리 없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이 뭐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개념만 해서는 이 문제들을 절대 풀 수 없어서 이제 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 기준으로 이제 개념 설명 그리고 내용 정리를 꼼꼼하게 하고 개념 점검, 이제 암기를 제대로 했는지 사실상 안 외우면 못 푸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외울 수 있게 여러 번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봐서 이 친구가 개념을 잘 이해했구나, 뭐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하면 그건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풀어주는데요. 학생들이 이 문제를 띄워놓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를 때 제가 여기서 백날 개념 설명하고 숙제로 풀어와 이러면 학생들이 손도 못 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는 문제풀이를 같이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가 완성되고 여러 번 복습하면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를 수 있다. 과학을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재를 쓰냐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자체 제작 교재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 이 형성평가는 학교 부교재에 똑같이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다음 서술형 대비 테스트, 제가 이제 생명과학 중간고사 때 적중이 좋았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도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는 사실 제가 매 시간 시작할 때 끝날 때 계속 테스트를 보면서 학생들을 좀 괴롭히는 편입니다. 애들이 자기가 손으로 써보고 자기가 뭘 틀리는지 봐야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매 시간 이렇게 개념 빈칸 그냥 뚫어버리고요. 복습 테스트에서 문제 푸는 연습까지도 같이 합니다. 그럼 매 시간 시작할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테스트, 그럼 내가 저번 주에 배운 거 안 까먹어야 테스트 통과하겠죠? 끝날 때는 오늘 배운 내용 테스트, 그럼 오늘 내가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멀쩡히 잘 들어야 이제 테스트 통과하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시작과 끝에서 테스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테스트도 이제 복습을 하면서 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실제 시험과 거의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문제 푸는 연습도 두려워하지 않고 테스트로 시간 재면서 실전이랑 좀 비슷하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글씨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이번에 지구과학 파트 손글씨로 정리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울면서 저도 그렸고요. 아이패드로 이걸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 좀 단정히 쓰려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한 3명, 4명의 학생들 교재를 다 사진 찍어서 제가 그 써야 될 내용들, 필기들 좀 취합해서 이렇게 정리된 이 부교재를 줍니다. 거의 떠먹여 주는 거죠. 이제 뱉지만 않으면 삼키기만 하면 될 수 있게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화학 파트에선 주기율표를 외워야 된다, 수엘립의 붕탄질산 뭐 이런 거 외워야 된다 하면 좀 더 외우기 쉽게 이런 것도 제가 정리해서 좀 자체 자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구형고 내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지금 여름방학은 4주고 다시 2학기 내신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여름방학 4주 동안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2학기 통합과학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만 보통은 2학기 통합과학은 2학기 때 한 2바퀴 정도를 저희가 돌립니다. 한 8주 정도 수업으로. 그래서 그때 딱 집중력 있게 하는 것도 괜찮고 지금 방학 때는 우리 1학기 때 통합과학 했던 게 2학년 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예습을 위한 4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1 우리가 방금 했던 그 생물 파트의 그림이랑 고2 그림이랑 똑같죠.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이제 머리가 말랑해졌을 때 이 내용이 기억에 아직 남아있을 때 이제 2학년 내용을 예습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 4단원 저 연관된 내용이 유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이런 파트는 고2 때 선택 과목이 제일 많은 학교에서 그런 과탐 과목이고 그래서 고난도로 나오는 수능에서도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조금 방학 때 이 파트를 공부를 해놔야 이제 2학년 내신 플러스 수능까지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랑 개념반 이렇게 두 단계로 제가 나눠 놨는데요. 이 파트는 이제 개념반은 그 유전을 처음 듣는 친구들,
그 생명과학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현재 제가 고1 시간표가 있는데 그 고1 시간표에 맞게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연고가 토요일 2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 유전 고2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통합과학 대신에 생명과학을 들을 수 있는 반으로 개설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나 예전에 좀 공부 열심히 해서 선행을 좀 했어, 생명과학 들어본 적 있어 하는 친구들은 문제풀이반부터 바로 들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행 정도에 따라서 뭐 개념반을 들으셔도 되고 문제풀이반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제가 클리닉 시간이라고 이렇게 따로 빼놨는데, 이 시간은 사실 내신반 때부터 쭉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신 때도 제가 이 3시간은 따로 빼놔서 수업 시간 3시간이 부족해 하는 친구들은 이때 3시간 와서 알차게 공부하고 갑니다. 그럼 기존 시간이 3시간인데 또 똑같이 3시간 추가로 수업하고 가면 선생님이랑 1대1로 질문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클리닉 시간은 방학 때도 똑같이 3시간 빼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수업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학생들 관리 카드를 작성한다고 해서 이 카드를 학생들 수업 시작하는 첫날에 나눠줍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매주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오늘 공부한 거 어디 복습하고 어디 문제 풀어야 되는지 그런 순서들도 다 적혀 있어서 고1 친구들 특히 좀 어려서 이제 막 갓 중학생 벗어나서 어리버리할 때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많아가지고 좀 과학 어디부터 손대야 되지? 막막할 때 좀 이런 게 가이드라인이 잘 돼서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 카드를 나눠주고 또 따로 카톡방을 개설해서 계속 질문이랑 뭐 자료 공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내용이 학부모님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주 매월 문자 카톡 드리고요. 그리고 원하시면 전화 상담도 항상 열려 있으니 이제 학습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제 어제도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학생 뭐 2학년 때 어떤 거 선택해야 될까요? 뭐 선택 과목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 학교에서 생기부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생기부 써봤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뭐 어디에 집중해서 어떤 활동을 좀 하는 게 좋겠다, 뭐 내신도 여기를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된다, 뭐 이런 상담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20일부터 4주간은 이제 생명과학 1 반으로 유지가 되고요. 그 뒤에 2학기 내신반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실에 필요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고 이렇게 수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과학 동학과 박정은이었습니다.